다시 제가 이따 네. 점검하겠습니다. 네. 다시 이따 점검하겠습니다. 네, 청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청장님을 또 우리 국민에게 안심시키는 그런 인터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셨어요? 네. 청장님 영상을 한번 보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찍으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누르면 이런 가운데 임명식을 마친 윤 총장은 첫 행보로 확장을 택했습니다. 우리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격려도 하고 현장에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아우성한 인터뷰 영상을 보시면서 인터뷰 해보신 적 있으시나요? 없습니다. 없으시죠? 네네. 소감 한 말씀 듣겠습니다. 감동입니다. 네. 제가 2년 전에 첫 행보를 네. 또 이렇게 보여주셔서 네. 제가 정말 그 2년 전에 제 약속을 과연 잘 지켜왔는가 하는 생각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벌써 부임하신 지 2년여 되셨더라고요. 2년이 아직 조금 덜 됐죠. 네. 그동안 좀 소회를 말씀해 주신다면?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뭐 어떻게 지나왔나 싶은 생각도 들지만 뭐 다시 돌아간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이런 건 좀 아쉽다 하는 부분이 없진 않아요. 그러나 뭐 나름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기 자치경찰위원회가 3년 임기가 종료되고 있는데 그동안의 자치경찰제 시행을 사실 통해 가지고 확인된 성과가 있으시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제는 시작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한국형 자치경찰제입니다.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이원화된 자치경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자치경찰이다 그러면 어떤 자치단체장들께서 지휘도 하고 인사권도 행사하고 실제 그런 일을 하고 하는 완전히 분리된 형태를 아마 생각을 하시지 않겠나 싶은데 저희는 애초에 그렇게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국민들이 와닿지 않는다. 그거는 뭐 저는 시작부터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소통은 어떤지 궁금했었거든요. 소통은. 전국으로 보면 좀 편차는 있어요. 편차는 있는데 잘 되는 데는 기대 이상 소통이 잘 되고 있다고 보고 또 좀 부족한 데도 있습니다. 실제 또 지난 3년이라는 자치경찰 기간은 그 코로나라는 또 특수 상황과도 좀 이렇게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대면을 통한 그런 거라든지 이런 거에 좀 한계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다행스럽다면 다행스럽게 지난 4월에 저희 경찰청과 전국의 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들 간에 소통 창구가 되는 정책협의회를 정식으로 만들었고 1회 회의를 대구에서 했습니다. 우리 1기 위원장님 또 위원님으로 고생하셨던 전국의 많은 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각자의 입장에서 많은 아쉬움이 있으셨을 텐데 지난 4월에 저희가 이제 경찰청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통이 이제 시작된 만큼 앞으로 2기 자치경찰위원회와는 더 소통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 기본적인 자치경찰 취지에 맞는 또 국민들을 위하고 주민들을 위한 그런 자치경찰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충분히 되리라 생각합니다.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경찰청장직을 2년여간 수행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제가 취임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제가 생각해왔던 두 가지는 국격과 품격입니다. 그 국격은 대표적인 게 저는 법질서라고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글로벌 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그 위치에 맞는 법질서. 그게 대표적으로는 집회 시위를 둘러싼 법질서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그런 법질서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지난 2년 뭐 우리 경찰의 노력도 있었지만 우리 국민들의 인식도 많이 달라지셨고 또 이번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도 그에 사실은 맞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결부가 돼서 정말 눈에 띄게 달라지지 않았느냐. 두 번째는 품격입니다. 품격은 제복의 품격이거든요. 우리 제복을 입은 공직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명예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이런 걸 만드는데 저는 그래도 일조를 했다 생각을 하고요. 제복 공무원에 대한 우대를 해주는 게 전 세계 스탠다드거든요. 근데 우리 경찰은 사실 그동안 수십 년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거를
저희는 한 20여 년 이상 줄기차게 요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잘 반영이 되지 않았고, 이번 정부에서는 그것을 약속을 했고 실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공안지 기본급이 대표적인 사례고요. 나머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후에도 국립묘지에 안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이라든지, 또는 공직 수행 중에 부상이나 순직이 됐을 때 그분들을 그에 맞게 처우해주는 공상추정제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제도에서 저는 분명히 굉장히 진일보한 그런 정책이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아쉬운 점도 있으시죠? 아마 제가 청장을 그만두더라도 많은 분들은 아마 저를 이제 이태원 참사와 연관지어서 생각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 스스로도 사실은 제일 가슴 아픈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근데 뭐 많은 이제 평가가 있고 아직도 이제 평가를 남겨두고 있지만, 그럼 원인은 뭐고 정말 뭐 이제 달라진 게 뭐냐 아마 이런 걸 하실 텐데요. 여러 가지 사회 전반적인 사실은 것들이 결부돼 있다고 보여지고, 우리 경찰 업무 시스템부터 그와 같은 사회적인 재난 또는 자연재난을 포함해서 그런 것에 대한 이 접근 방식, 또 우리의 업무 시스템, 이런 것들에 어느 조직보다 빨리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실 연관 지어서 생각을 덜 했었는데 청장님께서 그 말씀 하시니까 정말 이태원 참사는 청장님에게 굉장히 아쉬운 아픈 부분이겠네요. 네. 다시는 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지요. 국민 체감 약속 1호로 악성 사기 근절을 선포하셨거든요. 이건 어떤 건가요? 이제 악성 사기라고 그러면 이제 그 안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7대 악성 사기라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전세 사기, 또 보이스피싱 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청장으로 지명되고 정식으로 취임할 때까지 한 달 정도의 청문회 준비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 청문회 준비팀을 중심으로 그때 기준 우리 국민들한테 가장 아쉬운 부분, 또 우리 치안력을 발휘해야 될 가장 필요한 부분이 뭐냐 하는 설문조사도 했고요. 또 나름 어느 정도 오피니언 리더나 다양한 분들로부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때 첫 얘기됐던 게 바로 그때 당시로는 전세 사기였어요. 전세 사기가 정말 이게 심각하다. 그래서 전세 사기, 그 다음에 그 몇 년 전부터 문제가 되어왔던 보이스피싱, 이런 종류의 7가지 사기를 묶어서 악성 사기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고요. 경제적 살인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 악성 사기는 우리가 전통적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그 살인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경제적 살인이다. 개인 또는 그 가정을 완전히 파탄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인식은 좀 너무 낮고 그 심각성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과감하게 선포를 하고 우리 경찰 수사력을 대거 여기에 투입을 함으로써 단기간에 달라진 걸 보여주자. 그래서 국민체감 약속 1호로 악성서기를 선정했던 겁니다. 그럼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제 시간이 한 2년 가까이 지났고 실제로는 상당한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실제 예를 들어서 전세 사기 조직을 저희가 그때 18개 조직인가를 찾아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법적인 처벌도 하고 했죠. 근데 아쉬운 거는 피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들한테는 그 피해 본 금액을 회수시켜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게 사실 안 돼요. 그게 뭐 특별법을 만들어서 별도의 재원을 하자는 논의까지 사실 있었지만 또 다른 거와의 형평 이런 것 때문에 안 된 거고, 그건 아쉬움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전세 사기나 보이스피싱은 줄었지만 신종 사기들이 또 막 생겨납니다. 네, 그러니까 막 이 사기 범죄는 날로 진화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청장이 되고 나서 전 세계를 다녀보면 공통의 고민입니다. 전 세계 공통의 고민이 사기, 두 번째 마약이에요. 네. 그 향후 계획이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겠네요. 저희가 이제 악성사기라는 이름으로 약속했던 게 1호 버전이라 그러면 이제 제가 금년 들어서 이제 국민체감 약속 4호로 약속한 거는 그 신종 사기에 대한 대응입니다. 그래서 신종 사기를 경찰 백신으로 척결하겠다. 저희가 이런 표현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그런 신종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범죄 수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알아야 되고 또 수사 접근 방법도 달라져야 되고 또 피해 회복을 위한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다 종합적으로 한 세트로 결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접근 방법이 달라야죠.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건설 현장 집회 시위가 불법 행위 등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달라졌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거든요. 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어떻게 보면 노동자와 연관된 이런 분들의 관행화된 불법이 좀 도를 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는 정상화 시킨 거고요. 저희는 이 사측도 불법이 있고 잘못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같은 잣대로 똑같이 한다. 일관됩니다, 사실은. 일관된데 그 노동자들의 불법은 어떻게 보면 그냥 너무 눈에 띄게 이렇게 드러나 있었던 거고 사측의 불법도 당연히 수사를 하고 단속을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거는 좀 시간과 어떤 관련 첩보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분야고 좀 차이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